안녕하세요. 마철학가 김현숙의 살맛 나는 서재입니다. 음식 독서 365일 매일 낭독. 알의 두 번째 책으로 대지의 청지기 웬델베리의 먹거리, 농사, 땅에 대한 성찰, 온 삶을 먹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웬델베리 지음, 이한중 번역, 출판사 낮은산에서 2011년에 편했습니다. 원제는 Bringing it to the table. 저자인 웬델베리는 미국의 시인, 소설가, 에세이스트, 문명 비평가이자 농부이다. 켄터키에서 5대 이상 농사를 지은 집안 출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나 몇 년의 타향 생활을 제외하고 생의 대부분을 고향에서 살며 농사일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켄터키 대학교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문학 공부를 한 그는 스탠포드 대학교와 뉴욕 대학교를 거쳐 켄터키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고향에서 교수로 지내던 1965년 31살 때 15만 평의 농장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이래로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같은 장소에서 생활하며 40여 권의 시, 소설, 에세이를 발표했다. 많은 작가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작가이기도 한 그는 삶의 토대를 훼손하는 파괴적인 산업 문명의 피해를 고발하며 농번적인 이상을 제시하는 탁월한 저술로 전 세계의 지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그의 소설들은 포트 윌리엄이라는 상상의 농촌이 겪는 변천사를 다양한 각도에서 그려낸 하나의 유기적 연대기라 할 수 있다. 서문, 웬델베리, 이 시대의 예언자, 마이클 폴란. 미셸 오바마는 2009년 3월 백악관 앞들 사우스론에 유기농 텃밭을 만들었고 그 몇 주 뒤 뉴욕타임스 일요판의 비즈니스 섹션에는 먹거리 혁명, 철을 맞았나? 라는 제목의 커버 스토리가 실렸다. 농업 담당 기자가 쓴 이 기사는 지난 몇 년 동안 유기농 먹거리 및 로컬 푸드의 옹호론자들은 대체로 워싱턴으로부터 무시를 받아왔는데 이제 백악관에서 경청해주는 사람 하나를 얻었다고 평했다. 요즘은 확실히 미국인의 먹거리 생산과 공급 방식을 개혁하고자 애써온 흔히 하는 말로 먹거리 운동에 힘써온 사람들에게는 설렐 만한 시절이다. 대안적인 먹거리, 즉 지역에서 길렀거나 유기농으로 키웠거나 방목에서 기른 먹거리를 취급하는 시장이 번성하고 있고 농민이 주도하는 직거래 시장들이 버섯 자라듯 여기저기서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다. 아울러 농무부에 기록된 농민의 수가 1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늘기도 했다. 농무부의 새 장관은 농무부의 역량을 지속 가능성에 집중하기로 했고 얼마 전만 해도 농무부 앞에서 항의 피켓을 들고 섰거나 트랙터로 교통을 마비시키던 활동가나 농민과 회의를 하기도 한다. 말이야 쉽다고 할지도 모른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행동보다 말이 많았던 게 사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중에는 놀라운 말도 있었다. 이를테면 당선 직후 버락 오바마는 타임 기자에게 우리의 농업 시스템 전체가 값싼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산업농업의 단일 경작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과 에너지 위기와 건강과 의료의 위기 같은 문제를 점 잇기 하듯 연결짓기 시작했다. 버락 오바마가 웬델베리를 읽은 적이 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아무튼 베리의 생각이 오바마의 입을 통해 표출된 셈이었다. 오늘날 미국인은 먹거리와 농업에 관하여 국가 차원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 이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렇더라도 이제 많은 미국인은 값싼 먹거리가 실은 비싼 대가를 치른다거나 땅과 건강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농사를 바르게 짓지 않으면 사회가 잘 먹고 건강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같다는 인상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웬델베리가 주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쓴 이 번득번득하는 에세이 선집의 글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말하거나 듣고 있는 것들 가운데 그가 이미 힘주어 이야기하지 않은 게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우리 중에는 부끄럽지만 분명 나 자신도 포함된다. 최근에 내가 먹거리나 농사에 대해 쓴 글에 담긴 아이디어나 통찰 가운데 웬델베리가 농사에 대해 쓴 에세이들에서 이미 생각해 보지 않은 게 과연 있는지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다. 웬델베리의 글을 읽으면서 나는 지금 먹거리와 농사의 문제를 둘러싸고 전 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대화가 실은 1960년대, 70년대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되짚어 볼 수 있었다. 거기에는 웬델베리와 몇 안 되는 그의 동시대인들, 이를테면 프랜시스 무어 라페, 베리 코머너, 조앤 거서 등의 공로도 컸다. 이들 네 저술가는 점 잇기의 탁월한 대가들이었다. 이들은 환원주의 과학에 깊이 회의적이었으며 생태학을 끌어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고를 생태적으로 펼쳐나가는 면에서도 일찌감치 앞서 나갔다. 이들은 햄버거와 석유값이라는 두 점을 흙의 생명력과 흙에서 난 것을 먹고 사는 동식물과 사람의 건강이라는 두 점을 선으로 이어 사고할 줄 알았다. 나는 그런 대화가 1971년부터 진지하게 시작되었다고 본다. 그것은 웬델베리가 Last Whole Earth 카탈로그에 알버트 하워드 경의 저작을 미국인에게 소개하는 글을 실었을 때였다. 웬델베리는 1964년에 영국의 이 농업 경제학자를 처음 접한 이후 큰 영향을 받았다. 실제로 베리의 농업관 중 상당 부분은 하워드의 주요 아이디어를 심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워드는 농업이 숲이나 대초원 같은 자연을 본보기로 삼아야 하며 과학자와 농민과 의료 연구자는 흙과 동식물과 사람의 건강 문제를 모두 하나의 큰 주제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 문장만큼 웬델베리 글에 자주 등장한 것은 없을 터인데 그 이유는 충분하다. 그것이 가장 환원주의적인 과학자들도 인정하기 시작한 명백한 사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숱한 문제들을 깊이 생각해 보게 해주는 길잡이로서 언제나 새롭기 때문이다. 같은 해인 1971년 라페는 작은 지구를 위한 식사를 출간하여 현대의 육류 생산 방식을, 특히 풀을 먹어야 하는 소에게 곡물을 먹이는 방식을 세계의 기아 문제, 환경 문제와 연결지어 보여주었다. 1970년대 후반에는 코모너가 산업농업의 문제를 에너지 위기와 연관지어 우리가 산업적인 먹이사슬을 이용해 먹거리를 해결한다면 엄청난 석유를 먹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 무렵은 거소가 농업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는 먹거리의 건강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영양학계 동료들에게 명확하게 알렸던 때이기도 하다. 값싼 먹거리에 드는 진짜 비용과 건실한 농업의 가치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려준 그들이 놀랍도록 풍성한 작업을 들이다보면 나는 격통과도 같은 아쉬움을 두 번 느꼈다.
하나는 개인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것이다. 하나는 그로부터 20여 년 후에 이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젊은 필자로서 지금껏 내가 생각보다는 그리 독창적이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의 심각한 곤경을 피하게 해주거나 완화해 줄 수도 있었던 경고에 대해 우리 사회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네, 오늘은 대지의 청지기 웬델베리의 먹거리, 농사, 땅에 대한 성찰, 온 삶을 먹다의 웬델베리 이 시대의 예언자 마이클 폴란이 쓴 서문을 발췌하여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살맛 나는 세상 음식 독서 매일 낭독과 함께 몸, 맘, 맛, 멋, 알의 오방에 기쁨 가득 행복한 하루 되시기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